자, 오늘 똑같은 거는 이게 이제 5번째 들어가네요. 여기는 집에를 갈 수가 없네요. 계속 방송이 끊어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오늘 이걸 찍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밑에 거하고 위에 거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거 위 아래 두 가지 예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P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P 컨트롤의 값은 똑같은데, 밑에 예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예제에서 보시면은 D를 0.01에서 0.1을 넣었어요. 그래서 D가 작으니까 흔들림이 좀 많죠. 그래서 D를 KD 값을 조금 더 0.1을 올리니까 흔들리는 오실레이션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를 높이니까 오실레이션이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의 예제는 다시 D를 0.1보다 높은 0.3, 0.5, 1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예제를 돌려보시면 0.3을 넣기 때문에 이 녀석보다는 흔들림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0.3을 넣었더니 흔들림이 되게 줄어들면서 이거 되게 그럴듯하게 나왔죠. 그리고 0.5를 도입해서 또다시 이 결과들 0.3, 0.5, 지금 0.5네요. 0.5를 도입했더니 흔들림이 적었고 1을 집어넣었더니 지금 보시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들림이 적어지다가 갑자기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니까 흔들림이 다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일까? 기본적으로 KD 값을 높이면 흔들림이 점점 줄어드는데 특정한 단계를 넘어가서 1이 되니까 흔들림이 되게 다시 늘어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댐핑이라고 하는 건 마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KD 값을 쓰게 되면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이게 푹 하고 꺾이고 뭔가 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KD 값이 작으면 마찰이 작으니까 에너지를 빨리, 마찰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를 빨리 뽑아내는데 빨리 없애버리는데, KD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마찰이 작으니까 에너지가 빨리 소비가 안 되고 흔들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흔들림을 우리가 오실레이션이라고 하고 KD 값을 큰 걸 쓰면 쓸수록 이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에너지를 빨리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요, 아까 여기 마지막 KD 값이 1일 때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댐핑이라는 건 에너지를 소비하는 마찰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댐핑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댐핑을 확 높였더니 가끔씩 이렇게 튀는 듯한 현상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댐핑을 높이면 원래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댐핑을 높였더니 그림이 이렇게 튀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댐핑이 원래 뭐였어요? 에러의 도트 값을 사용하는 거고 델타 T분의 델타 에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델타 T분의 델타 E 에러를 쓰는 건데, 델타 T가 앞서 예제에서 보시면 0.01을 붙잡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0.01이라는 숫자는 원래는 미분을 써야 되는데 미분을 쓰지 못하고 델타 T분의 델타 E를 쓰는데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댐핑을 높였는데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으니 댐핑이 원활하게 동작을 못하는 현상이 현실적인 제어에서 가끔 벌어지고요. 그래서 델타 T가 만약 0.01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0.001이라면 델타 T가 10배가 더 작아졌잖아요. 델타 T가 10배가 작아지니까 델타 T가 10배 작아지니까 에러 도트는 사실상은 10배가 증가하는 거죠. 여기가 0.01에서 0.001로 바뀌게 되면 이 효과가 1000배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댐핑이 정확해집니다. 이게 제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고요. 그래서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은데 0.01 정도 되는데 댐핑을 올리면은 댐핑이 정확하게 동작을 못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튀는 현상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제어를 할 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냥 댐핑을 우리가 올리는 건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댐핑을 이렇게 이산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다면 올릴 수 있는 댐핑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오실레이션이 다시 수치 에러 때문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델타 T가 충분히 작다면 우리가 댐핑을 올리면 올릴수록 댐핑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져서 오실레이션이 지금 보시면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댐핑을 올리면 올릴수록 원칙적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없어야 되나, 우리가 제어를 할 때 1초에 100번 하냐 1000번 하냐 10,000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댐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다면 너무 댐핑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발산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수치 에러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 에러는 왜 생겼냐? 우리는 완벽한 미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고 이산화한 델타 T분의 델타 E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작지 않은 델타 T라면 댐핑을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어 쪽에는 사실상 되게 큰 밑에 숨어있는 제어 쪽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그 고급 기법이 있죠. 어떤 유형의 그 제어기를 꾸미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 제어 주기를 충분히 올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1초에 100번이지만 얘는 1초에 1000번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제어 주기를 굉장히 높일 수만 있다면 이 댐핑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보정 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어 주기를 높이기만 하면 댐핑이 굉장히 정확하게 먹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수렴하는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약간은 이 끝부분이 지금 떨어져서 오버슛이 되게 느리게 동작하는 그림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문제가 깨끗한 댐핑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경우는 제어 주기가 딸려서 제어 주기가 모자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때는 방법이 뭐냐? 컴퓨테이셔널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1초에 100번밖에 못하니 좀 더 고속화해서 1초에 1000번 이상을 가야 깨끗한 댐핑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경우는 좀 대표적인 사례로서요. 댐핑을 되게 높인 경우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 시스템들은 오버슛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오버 댐핑이 되게 높은 성향으로 제어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요 부분은 지금 3번째, 전체는 5번째 녹화를 하는 중이라 더 이상 많은 설명이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어라고 하는 거, 알쏭달쏭한 이 제어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룰 오브 썸은 뭐냐면 약간의 그래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 라고 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학에서 룰 오브 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성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튜닝을 할 때 PD 컨트롤이 갖고 있는 성향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원칙적으로 알아둘 거, P는 스프링과 같은 효과입니다. 가상적인 스프링의 효과고, D는 가상적인 마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P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버슛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요, 얘보다 무조건 이쪽이 제가 개인 값을 높인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P 게인을 KP를 좀 높였더니 이렇게 튀는 부분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셔야 되는 거, 오버슛의 정의는 바로 이렇게 튀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정상 상태,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보다 얼마나 튀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오버슛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튀어 올라간 부분이 약 35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얘의 경우엔 40도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 튀는 현상이 오른쪽에 높아집니다. 개인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튀는 현상들이 커집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P는 스프링 형태로, 에러를 이용한 스프링 형태의 제어이기 때문에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프링이 단단해지는 거죠. 띵, 띵, 띵. 뭔가 강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튀는 것들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P 컨트롤에서 P 값이 PD를 할 때도 P 값이 너무 크면 튀는 현상이 많아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 오른쪽의 두 가지 예제를 보시면은
그러면 오버슛을 줄여야 되니까 내가 이쪽 개인 값을 줄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음 TP에서 보시면 우리의 목표는 원래 30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P 값이 낮아가지고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P 값을 더 올려서 이게 30도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목표 지점에 많이 도달했지만 오버슛이 크고요. 하지만 현재 오른쪽 예제는 충분히 P가 높지 않기 때문에 30도 근처를 못 온 겁니다. 이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30도에는 가야 돼서 이거보다도 P 값은 현재 더 높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실 때는 P가 모자르면 이렇게 에러가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경우는 생각보다 P를 더 높여야 되는데, P를 높이게 되면 오버슛도 같이 높아집니다. 이 오버슛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먹질을 해가지고 제 얼굴에 가서 이렇게 탁 멈춰야 되는데, 오버슛이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 지점을 지나가잖아요. 너무 세게 쳤어요. 그래서 오버슛이 있으면 목표 지점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살짝 지나가지 않도록 오버슛은 최대한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측면에서 오버슛을 생각한다면, 오버슛은 내가 고층 건물에서 1층까지 가서 딱 멈추는 건데, 오버슛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층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얘기도 지금 벌써 3번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멈추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오버슛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P값을 높이지만, 너무 높이게 되면 오버슛이 많아지니까 P의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를 너무 높게 하는 것은 오버슛 때문에 안 좋으니 P를 적당한 수준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버슛이 있으면요, 이 오버슛은 사실 D 컨트롤에 의해서 우리가 D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오버슛이, 지금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에 D가 높거든요. P는 똑같지만 D를 높이게 되니까 마찰이니까, 우리가 주먹질을 하는데 마찰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오버슛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D를 높이면 이 오버슛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D는 무조건 높은 걸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D를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수치 에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그림에서 보시면 D가 이쪽이 높아가지고 정상 상태, 이 목표라는 수렴하는 이 라인까지 도달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세틀링 타임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길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목표로 하는 값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D가 너무 많게 되면요, 피슈 하고서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는데 피슈 하면서 멈추는 겁니다. 즉 D는 마찰이기 때문에, 마찰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시스템의 속도, 다이나믹스, 동특성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는, 자, 앞서서 보시면 P를 늘리면 늘릴수록, P가 커지면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탁탁탁탁탁. 그죠? 근데 D를 높이게 되면 시스템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애써서 끌어올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것도 단점이에요. 그래서 D는 오버슛도 줄이고 오실레이션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이걸 너무 크게 두면 수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측면의 오실레이션, 흔들림을 얘기하죠. 이 흔들림이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오실레이션이 많죠. 이 오실레이션은 어떨 때 또 많이 생기냐면요, 현재 보시면 오실레이션이 지금 보면 50보다 좀 작아요. 근데 KP 값을 늘리면, P 값이 올라가면 이 녀석이 더 많이 빠른 다이나믹스, P는 스프링이니까 띵땅띵땅, 이게 높아지면서 지금 P 값을 올리면 지금 보시면 오실레이션이 50을 돌파했죠.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흔들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많아지는 건 좋은 성격은 아니겠죠. 그래서 P를 너무 높이게 되면 오실레이션이 높아지는 성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녀석에다 이제 D를 높였어요. 이렇게 높아졌으니 오실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D를 높였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빠르게 흔들리는 것들이, 꿀단지 안에서 빠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빠른 형태들이 느린 다이나믹스인 D에 의해서 꺾여서 이렇게 수렴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가 높아지면 오실레이션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 값을 높이게 되면 D는 마찰이기 때문에 D를 높이게 되면 D는 마찰이라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이 두 가지를 절충을 해서 P를 높여서 D를 또 높여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의 목적하는 제어 성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를 조정하는 거. 지금 오버슛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D를 더 높여야겠죠. 그러면 대신에 시스템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보기 좋게 그러나 좀 느려지겠고요. 이게 시스템이 느리면 또 어떻게 돼요? P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P와 D 두 가지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고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하셔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발 동영상이 안 멈추고 오늘의 마지막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뭐냐면요. 콘트 1 예제를 그대로 활용하셔서 PD 콘트, KP, KD 그리고 목표 값들을 여기 보시고 있는 그림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제어는 지금 좋은 제어도 있고 나쁜 제어도 있어요. 1번의 경우에는 목표 값이 45도인데 오버슛이 좀 크게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KP, KD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슛이 좀 있기 때문에 KD를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똑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과 되게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의 경우에는 쭉 천천히 내려가고 있죠. 오실레이션이 거의 없고 오버슛도 되게 작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목표값은 80도인데 뭔가 댐핑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되게 느리게 목표값으로 80도 근처로 수렴에 들어가죠. 오버슛이 되게 느리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해 보시면 KD 값이 되게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걸 보면 어떤 거예요? 목표값은 30도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30이잖아요. 30 근처도 못 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목표값에 못 갔으니까 뭔가 P 컨트롤 값이 되게 낮은 경우를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4번은요, 뭐 완전한 베스트는 아닌데 오버슛이 최대한 좀 작고 지금 5도 미만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30도 근처에 수렴합니다. 이 PD 컨트롤은 완벽하게 그 목표 지점에 살짝 못 가고 이렇게 옵셋 에러들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 상관없으니 30도 근처에 최대한 붙으면서 오버슛도 작은 여러분들만의 베스트 솔루션을 만들어 보십시오. 보통 제어를 하게 되면 베스트 솔루션을 찾는 게 목표인데 각각의 제어기의 KP, KD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특이한 사례들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한 번씩들 뭐 이 숙제는 숫자만 좀 바꿔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복잡한 숙제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이제 재미있는 숙제 하나를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숙제는 배경음악과 함께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숙제는 매스가 무려 1000에 해당합니다. 1000. 되게 무거운 거죠. 바로 토르가 사용하고 있는 뮬리르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태까지 했던 망치 예제를 이제 이 토르의 망치인 뮬리르로 어렵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디테일이 좋죠. 그래서 이 뮬리르라고 불리는 토르의 망치를 제어해보는 예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뮬리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토르의 망치는 이제 순수한 사람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망치를 목표로 하는 값, 첫 번째 예제입니다. 30도까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KP, KD를 적당하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스가 1000이나 되죠. 앞서의 예제는 매스가 1이었는데 지금 현재 매스가 1000이기 때문에 이 뮬리르를 들어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순수해야지만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데모들 한 100도 넣어보고 KP 값을 많이 올려봤는데 이 뮬리르가 조금씩 들어 올리는 30도 근처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
이 예제를 토대로 해서 보시면은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제 들어 올리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매스가 굉장히 커지면은 이 시스템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서의 예제가 매스가 1kg이었다면 지금 이제 1000k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순수한 마음에서 이 뮬리를 30도까지 들어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1번에서는 KPKD 질량이 굉장히 커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튜닝을 토대로 해서 KPKD 값을 조절을 해서 이제 들어 올리시는 거고요. 이걸 들어 올리시면 앞서의 예제 매스가 1kg와 1000kg인 경우에 두 가지 사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 배우신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자 정리를 하셔서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가 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당연히 이제 뭐 개인 튜닝은 좀 더 어려워지겠고 물리적으로 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난으로 재미로 이제 뮬리를 모델링해서 한번 내봤고요. 여러분들이 매스가 커졌을 때 동적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로봇을 움직이는 것과 대형 로봇, 초대형 로봇, 매스가 크고 길이도 크니까 이너시아도 큰 로봇을 움직이면 제어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특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예제로 뮬리르라고 하는 것을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순수하다면 이걸 30도까지 잘 들어 올리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이 너무 많이 중간에 끊어져서 저도 이 같은 얘기를 오늘 3번, 4번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좀 중간에 원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동영상을 많이 추가해서 오늘 예제화해 봤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이론들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이론들은 동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찾아보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유사한 경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예제는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화해서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은 뭐 카톡으로 질의들 주시면 최대한 어떻게 반영하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숙제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학기 내에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표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숙제를 하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잊지 말고 숙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